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난해 10월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 아래로 내려와 한국 땅을 밟은 탈북민 강규리 씨는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4 통일문화행사 청계천에서 통하나봄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코로나19로 북한 주민의 생활고가 극심해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온 강 씨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의 토크 콘서트 무대에 올랐다. 강 씨는 북한에서 직접 월경한 탈북민으로 코로나19 이후 북한 변화를 모두 체험했다. 그는 국경 봉쇄로 중국산 소비재 공급이 끊기고 북한 당국은 장마당에서의 곡물 판매를 중단시켜 주민들은 살인적인 고물가를 겪었다고 했다. 강 씨는 돈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고 돈주들도 많이 망했다. 국경이 막히기 전 중국 물품을 사들여 놨던 사람들이 그나마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남한 등 외부 문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며 철저하게 통제했다고 강 씨는 전했다. 일례로 남한 드라마 영향으로 젊은이들이 대화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북한식 단아까 말투 대신 해우체를 즐겨 썼지만 당국의 단속이 심해진 2022년쯤부터는 남한식 말투를 거의 쓰지 못한다고 한다. 강 씨는 외부 영상을 보다가 걸려 내가 아는 19세, 20세, 23세 애들도 그렇게 총살당했다며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생활을 비닐랩으로 얼굴을 칭칭 감아놓고는 바늘구멍만 몇 개 뚫어준 상태에 비유하면서 숨이 막혀 고통스러웠다고 설명했다. 탈북길에 오를 때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자유를 향한 시도 자체로 너무나 행복했다며 속초에 도착했을 때 우리 일행을 발견한 어민이 어디서 오셨냐고 묻기에 북에서 왔다고 했더니 잘 오셨다고 해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이어 동해 목선 탈북 일가족 심경 고백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허름한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에서 어민들에게 발견됐던 탈북민 일가족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자유를 찾아 7.5m 목선의 생명을 의지한 채 동해바다를 30시간 이상을 표류한 끝에 NLL을 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탈북을 주도했던 40대 A씨와 A씨의 언니 B씨를 만나 북한의 실정과 당시 상황을 전해들었다. 함경남도에 거주했던 A씨는 저희 가족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마련했고 잠수부를 고용해서 조개잡이로 수입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해볼 때까지 했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가 돈 버는 일도 차단될 수 있으니까 방향을 정리해서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동해를 통한 탈북이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보가 부족했던 탓이다. A씨는 동해에서 8차례 정도 탈북 시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 넘어갔을 것이라고 봤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한 분도 없더라며 이분들이 잘못됐을 것이란 걸 여기 와서 알았다고 했다. A씨 일가족은 조개잡이를 해왔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목선을 이용해 탈북을 감행할 수 있었다. B씨는 북한에서는 김여정 지시로 목선에 철판을 다 씌우게 했다며 저희 기업소만 특수하게 60일간 철판을 쓰지 않았던 기간이라 도망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목선에 철판을 씌우면 레이더에 잡혀 탈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당초 수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이들의 탈북은 2박 3일이 걸렸다. 이들이 탈북에 이용했던 목선의 엔진은 경운기 엔진으로 시속 3-4km의 느린 속도이기 때문이다. NLL을 넘기 전까지 경비정이 뒤에서 2시간가량 쫓아왔다 보름달을 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A씨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앞에는 물밖에 없었다며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대갈빵 머리 깨질 만큼 충격이 가해졌고 멀미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탈북 준비는 한국의 TV방송을 보면서 했다고 전했다. B씨는 몰래 한국의 뉴스와 생생정보통, 서민갑부, 북한 이탈주민 정보 방송을 시청했다며 대한민국이 보듬어준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 살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다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딸의 설득에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북한의 식량난은 한국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하다. B씨는 장마당에 달러 등 외화를 쓰지 못하도록 포고문이 내려왔고 25,000원 하는 식량 배급 카드로 쌀을 구했다며 양곡 판매소의 쌀값이 1kg 3,800원이었는데 장마당에서는 7,000원까지 올랐다고 했다. 이어 B씨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라이터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다며 한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들 결심을 못한다. 북송되면 총살된다고 방침이 내려온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딸인 주의 4대 세습에 대해선 북한 내부에서도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B씨는
얼마나 잘 먹었으면 통통한 걸 봐라. 딸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봐야 하나며 말끝마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몽땅 헛소리다. 대다수 사람은 굶어 죽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만간 하나원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 한국살이를 시작한다. 1인당 정착지원금은 1인 세대 기준 2024년 1,000만 원이다. 이들은 3인 세대인 만큼 정착지원금 2,1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탈북민들은 이제껏 귀순자, 북한이탈자, 세터민, 탈북자, 북한이탈 주민 등 시대마다 다양한 호칭으로 불렸습니다. 바뀌어온 호칭만큼이나 국가와 사회, 사람들에게 다른 대접을 받아왔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간첩 취급을 받던 탈북민들, 지금은 최고인민회 대의원쯤 되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탈북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음은 탈북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목숨 걸고 탈북을 했는데 이제 돌아갈 수는 없고 밤에 아마 자정쯤 되었을 것 같아요. 계속 산만 걸을 수 없어서, 그리고 길에도 이제 다니는 사람도 차도 없다 보니까 저희가 큰 길로 내려왔어요. 뒤쪽에서 차 불빛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차 한 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였고 저 옆에 다가오면서 속도를 늦추더라고요. 그리고 차 문이 열리길래 뭐 도와주려고 그러나 싶은 찰나에 저희 언니를 이제 낚아채가지고 차에 실었어요. 이게 일단 언니를 실은 다음에 이제 차가 속도를 내서 달리다 보니까 저희가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밖을 나가 보니까 엄마가 언니를 찾아왔더라고요. 굳이 묻지 않아도 이제 속옷이 이제 물들어 있었고 언니는 이제 그 차에 이제 잡혀 끌려가 가지고 몹쓸 일 당한 다음에 버려졌어요. 길가에. 근데 저희 언니가 저보다 2살이 많거든요. 근데 그 탈북 과정에서 단 2살이 많다는 이유로 저보다 훨씬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 일 있은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저희는 이 얘기를 한 번도, 지금까지도 엄마, 언니, 저 셋이서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냥 저희 저 기억 저편에서 사라지길 바라기도 했고, 그날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장 잊고 싶은 2살 위 언니도, 엄마와 은주씨도 이제는 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기억을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세상에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는 지인이 중국에 가서 고사리를 꺾어 팔면 한 달만 팔면 중국 돈으로 4,000원을 받는데요. 그렇게 하고 따라 나섰는데 결국 그 여자가 중국에 와서 나를 팔고 간 거죠. 저희가 도착한 안까라 하는 곳은 마을이 아니고 산속의 땅집을, 움막을 파고 만든 집이에요. 결국 땅을 파서 만든 집이다 보니까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만큼 밖에 안 돼요. 8명이 빼곡히 누워요. 한 방에 어느 날 밤 잠깐 자다 보니 옆에 다른 남자 브로커가 있고 눈 떠보니 내 위에도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팔을 확 차서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7명을 다 안 재워요. 안 재우고 밤새 때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제발 좀 요구 조건 들어줘라, 우리 좀 살려주라. 그때부터 성폭행, 강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성관계 한 번도 하지 않은 순수한 처녀를 데리고 오면 그 브로커비의 2배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데리고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도가 돼야지. 17살짜리 남자 손목 한 번 못 잡아보고 온 이 애가 옷을 벗겠어요? 불쌍한 애를 왜 그러냐고. 왜? 내가 중불나서 나서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하고 17살짜리를 같이 남자 4명이 이렇게 사각으로 쳐서 이쪽에서 한 명이 이쪽으로 차고 또 이쪽에서 저쪽 차고 하면서 축구공이죠. 인간 축구공처럼 발끝으로 한참 맞다 보니까 까무러친 거예요. 정말 그 악몽은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집도 아닌 그곳에서 1개월을 낮에는 산에 가서 고사리 캐고 밤에는 그 온갖 치욕을 다 겪고 마지막엔 정말 간절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누군가가 제발, 누가 나 제발 좀 사주세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은혜 갚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나라를 위한 삶이지 여성으로서 삶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 역시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앞에 닥친 상황을 이겨내는 삶이었어요. 나의 닥쳐진 삶이 나를 그 길로 내몰았고 그 길을 이겨내고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탈북하면 탈북 여성들이 다 저렇더라,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된다. 제발 북한 여성들이 나가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탈북 여성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끝난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피해자가 숨어야 돼요? 여기서 드러내지 못하더라도 당당했으면 좋겠고, 움츠러들지 말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